고령화 시대의 부모 부양 어떻게 할까요? 부모 부양 누구의 몫일까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 부양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미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족 내에서의 책임 분담과 현실적인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듯합니다. 얼마 전 여러 사연을 살펴보니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요약하면 부모님을 실제로 돌보는 자식에게 합당한 권리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식일까요? 오늘 함께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모시는 사람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거나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자식이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곁들이기를, 그렇지 않다면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의무와 비용을 나누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자식이 여러 명인데 며느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모님을 외면하는 이들을 보면 결국 본인도 같은 대접을 받더라며 안타까움을 전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른 사연에서는 딸이 부모를 모시되 생활비를 부모님께 받아서 함께 생활하니 서로 마음의 부담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발을 드는 것은 치매나 파킨슨 같은 병이 있으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힘들다는 현실적인 호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부모라 해도 간병은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특히 치매 환자는 돌봄에 드는 정신적 체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결국 남편의 부모를 아내가 돌보게 되는 상황이 많으니 아들이라고 재산을 몰아주지 말고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고 계신 분들은 더욱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손 벌릴 것도 마땅치 않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부모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홀로 간병을 감당한다고 하시더군요. 상황이 정말 힘들어지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요즘은 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다른 분들도 비슷한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모시는 것보다 딸이 편하고 그 편함이 부모님께도 좋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미안한 마음에 생활비를 따님께 주시고 딸 역시 그 돈을 돌봄에 보태면서 어느 정도 상호 존중과 합의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간병이 길어지면 그조차도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기도 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건 위험하다는 조언도 많았습니다. 상속 문제로 자식들 간의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재산을 몰아받고도 등을 돌리는 자식이 있다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재산을 꽉 쥐고 자신을 부양하는 자식에게 적절히 분배하거나 나중에 상속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서로 마음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두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마당에 자녀들도 본인들 삶이 버겁고 힘들다 보니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자 도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직접 부모님 간병을 오래 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치매에 파킨슨까지 겹쳐서 일도 그만두고 혼자 감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간병은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더 큰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 남은 것은 병든 몸과 마음뿐이어서 그분은 지금 뇌동맥류와 갑상선 저하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효도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힘겹고 처절한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일뿐 아니라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노간병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남은 노후를 자신이 홀로 책임지는 모습, 혹은 마땅히 돌봐줄 자식이 없어 혼자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했는데 이제 자신도 노후를 대비해야 하면서도 생활비와 각종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부모 간병이 쉽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 해당 사연은 무남동녀라 더욱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치매와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동시에 돌봐야 했는데 결국 본인까지 무너져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 혹은 착한 사람 증후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맡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과의 감정적 끈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책임감만 크면 결국 본인 인생까지 무너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것 대신 시설이나 다른 제도적 도움을 적극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부모님 본인 스스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자녀가 능력이 되더라도 서로 편치 않으면 결국 다 불행해지고 자녀가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요양원으로 모실 수도 있으니
미리 재산을 쥐고 있다가 부모 본인의 생활비로 쓰는 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딸과 사위가 본인 부모를 모시고 사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니 가정마다 충분히 소통하여 각자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부모 부양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고 대가족 문화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간단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모시고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수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요즘은 자녀도 모두 맞벌이를 하거나 본인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또 결혼이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 부양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이 있지만 그래도 직접 돌보는 가족의 희생이 상당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병에 걸리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부모님이 원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설에 모시고 나면 매일같이 찾아가 보살피기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요. 자녀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일부 목소리는 이제 정말 제산이 장남이냐 하는 개념도 옅어지고 있으니 결국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알아서 제사를 지내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들만 바라보다가 결국 딸이 모시고 딸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은 뒤에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 부모가 생전에 건강하게 지내다가 요양병원 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모를 모셔야 할 시기에 자식들도 이미 늙어서 노인이 되어버리는 노노 간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고 돈도 건강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정부나 사회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 역시 아직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부모 부양은 단순하게 누구 몫이다 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경제 사정, 형제자매 관계, 부모님의 자립 능력, 또 가족들 간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까요. 결국 가장 큰 교훈은 부모님 자신도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재산 문제나 부담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딸이든 아들이든 누구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쪽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자리 잡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서 저희가 받은 사연들 중 간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친정어머니가 치매에 파킨슨까지 겹쳐 온종일 대소변을 받아내고 생활 전반을 돌봐드려야 했다며 그로 인해 본인의 건강까지 망가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가족 중 다른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는 함께 간병을 나누자고 요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해 결국 혼자서 수년을 감당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본인도 병을 얻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왔다고 하시네요. 부모 부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부모님을 돕고 싶어도 남편이 거의 함께하지 않고 본인만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퇴근 후 집안일을 거들고 부모님을 모시는 일까지 분담하지 않으면 결국 아내가 전부 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쌓이다 보면 불만이 생기고 갈등도 커지는 법이죠. 이럴 땐 부부간 대화가 중요한데 서로의 입장이 상충되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부모가 여러 자녀 중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쪽에게 부담을 지우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경제적으로 풍족하니 돌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사람의 형편은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일이 편한 것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며 이미 다른 책임을 크게 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더불어 고부 갈등이나 처가 갈등 같은 것이 깊어지면 부모가 장성한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시거나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면 결국 부모님이 서러운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형제 자매 간 사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각자 부모님을 각자 모시자고 합의했다는 사연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딸이, 시부모님은 아들이, 혹은 상황에 따라 딸과 사위가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과 며느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돕는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두면 뒤탈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에 모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라 해도 내 부모를 직접 모셔야 자식된 도리라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저출산 문제 등이 겹치면서 부모 부양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0.7명 수준의 출산율이라고 하니 미래 세대가 부모를 책임질 구조가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요양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연을 보면 아들 하나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결국 딸이 부모를 모시는 케이스가 허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딸이 억울해하거나 며느리가 불만을 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양 의사가 있는 자식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그렇지 않은 자식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 자식이 한둘이 아니면 둘 다 조금씩만 물려주고 생활비는 살아계신 동안 부모 본인이 낸다고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어떤 분은 차라리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스스로 자식에게 짐이 되느니 시설에서 편하게 돌봄받겠다. 남은 재산은 그냥 여행 다니고 써버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면 병원에 가겠다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곡기를 끊겠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처럼 노후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매우 가까이에 와 있는 현실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을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돌보려고 해도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적이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우라면 자녀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각 가정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재산과 비용, 감정 노동의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 부양은 셀프로라며 자기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주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대비와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사실 자식 세대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늙고 질병을 앓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제도나 문화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가족 구조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례와 사연에서 보듯 자녀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서럽고 형제 자매들 간 갈등도 생기기 쉬운 것이겠죠. 그래서 부모 부양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 댓글창은 뜨거워지고 서로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나눠주신 이야기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부모 부양이 누구의 몫인지, 딸이 해야 하는지, 아들이 해야 하는지, 며느리나 사위가 참여해야 하는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결국에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답은 가정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러한 문제를 대화 없이 그냥 방치하면 결국 한 사람이나 한 가정에 치우친 부담이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재산이나 생활비 문제도 가능한 한 투명하고 솔직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간병이 시작되기 전 부모가 미리 본인 판단이 확실할 때 재산 정리와 부양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그저 예전 관습에 따라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나서 막상 어려운 일 딸이 떠맡아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더군요. 결국 딸이 경제적 보상도 없이 희생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누가 지낼지도 논쟁거리입니다. 모시지도 않은 자식에게 제사를 시킨들 과연 그 제사가 진정성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당연히 딸이든 아들이든 마음이 있는 이가 지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점점 제사를 없애거나 형식적으로만 치르는 가정도 늘어나고 혹은 딸이 제사를 이어받는 경우도 많아져서 전통관념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들 고집, 제사 고집을 종종 하십니다만 정작 막내딸이나 외동딸이 정성껏 보살피는 경우를 보면 역시 내 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예도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들 부부와 멀리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을 가까이에 사는 딸이 모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부모님은 관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딸에게 서운함을 안겨주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세대 차이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부양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인생 과제이니 어렵더라도 외면하기보다는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 부양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시고 요양제도나 의료제도, 가사도우미, 간병직원 등 이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무 혼자 떠안고 계시다면 마음까지 병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부모님을 오래전부터 모셔온 분도 앞으로 모시게 될 분도 혹은 각자 가족 형편에 맞춰 미리 대비 중이신 분도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쌓았다가 무심코 갈등이 생겨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지치거나 힘드실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본인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필요한 법입니다. 다른 사연에서는 멋 모르고 결혼할 때 시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다가 금전적 보상 없이 일만 계속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서 결혼 생활까지 흔들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한다 해도 자신만의 삶과 건강이 무너지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주변 형제나 자매 혹은 다른 가족과 협력하고
충분히 재정 지원이나 감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부양이 꼭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간호 인력을 일정 시간 불러서 부모님을 돌보도록 하는 등 요즘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실은 부모님을 돌보면서 작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부모님이니 이번에는 내가 보답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욕먹는 게 며느리 몫이라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부모를 모시겠다고 나섰을 때 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혹은 배우자끼리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이고 작은 말 한마디로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 부모 부양 문제로 이혼을 고려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결국 당사자 모두가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서로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전엔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웠는데 지금은 자식 10이 부모 한 분을 못 모신다며 푸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인의 도덕적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현대 사회 구조가 너무나 빠르게 변했습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생활이 안 되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각종 질환과 생활비 부담은 커진 상태에서 옛날식 효도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각 가정에서 정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도 자녀들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면서 실제로 모시는 자식에게는 그에 맞는 재산이나 보상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적어도 분쟁을 줄이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자녀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는 점을 부모님도 충분히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만약 모시게 된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며 다른 형제 자매나 사회복지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지 혈연 관계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간병을 시작하면 어느새 본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모 부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 노후 설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실 테고 이미 은퇴하셨다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자녀에게 어느 선까지 의지해야 할지 어떤 분들은 미리 실버타운을 예약하셨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된 방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길을 찾는 것이 핵심이겠죠.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첫째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전통적 관습보다 이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재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산과 비용, 그리고 정서적 노동은 가능한 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간병 과정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 대화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부양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다 보면 형제 자매 간 평생의 원망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모님께는 모두 소중한 자녀였을 텐데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부모님도 안타까워하실 일 아닐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터놓고 논의하며 갈등의 씨앗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겠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 부양은 언젠가 닥칠 문제이거나 이미 직면하고 계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게도 닥칠 일이니 한 번쯤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고 또 이미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을 위해 노후를 대비 중이신 분들 모두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부모님 돌봄까지 전부 안고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모두가 지치고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아무쪼록 가족마다 더 좋은 해법과 조화를 찾으셔서 부양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이 없기에 더 어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지혜를 모으다 보면 이전보다는 나은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 더 많은 의견이 오가고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하루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 부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의 사연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